안녕하세요. 서울시 의사회장 박홍준입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 사업은 의료진의 감염 우려와 의료기관 폐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감염병 발생 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에 도움을 드리고자 감염병 예방 컨설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사업기간으로 총 20곳의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감염 예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모아서 감염병 예방 Q&A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이 크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서울시 의사회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의사회 정책이사이자 서울다급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진료교수 김현지입니다. 지금부터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Q&A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중앙다급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님을 모시고 감염병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입원 환자가 있을 때 관리 방법과 입원 환자 중에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입원 환자는 입원 시에 코로나19 검사를 법적으로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같은 대유행 시기에는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병원 내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지역사회에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면 가능한 입원일과 가깝게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입원하기 72시간 전에 한 검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좋고요. 긴급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아주 짧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교육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행선지를 꼭 밝혀야 합니다. 만약 외박을 하고 나서 복귀를 해야 된다면 다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실에서도 입원 환자들이 호흡이 곤란한 환자가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을 상시에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간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병실의 환기는 가능한 자주 하고 개별적인 에어컨이나 온풍기처럼 바람을 만드는 기계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열기나 라지에이터처럼 바람을 만들지 않는 기계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되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환자를 음압실이나 1인실 또는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병실로 옮겨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코로나 검사를 직접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때에는 법정 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검사를 시행하셔야 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일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하거나 이동 시간을 분리해서 다른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럼 외래 환자 중에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래 진료 시에는 환자,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실에서의 음료수나 음식 섭취 등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료실과 대기실의 환기는 가능한 자주 하고 개별적인 에어컨이나 온풍기 등의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전열기나 라지에이터 등의 사용은 가능하나 폭염 등으로 피치 못할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두 시간마다 계속 시키면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되면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기시키고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인 경우에는 추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락을 하시면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원한 환자가 의사 환자 사례 정의 기준에 부합하면
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유선 신고한 후 발생 신고서를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서식은 서울시 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코로나 확진 환자가 진료를 보고 갔다고 보건소에서 연락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CDC 지침 및 현재까지 밝혀진 모논 근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청소와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병의원 전체의 방역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에 요청해서 시행해도 되고 시간이 지연되면 그만큼 진료 재개 시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보건소에 방역 여부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는 보통 확진자가 증상 발생하고 이틀 내에 다녀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병원 내 환자의 동선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CCTV 확인이 가능하시면 CCTV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입니다. 또 당일 내원한 환자의 명단을 확보하시고 확진자와 접촉한 환자나 의료진의 접촉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시고 이 분류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가 나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먼저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마스크의 종류. 두 번째, 접촉 의료진 마스크 착용 및 접촉 시간과 장소. 장소는 어떤 장소냐, 환기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의 파악, 마스크를 착용했느냐 또는 접촉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진 환자의 화장실 사용이나 엘리베이터 등 폐쇄 공간의 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보건소의 역학조사 후에는 접촉자에 대하여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단순 접촉자 능동감시 등의 결정이 있게 되고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시게 됩니다. 최근에는 환자와 의사 양자가 KF94를 잘 착용하고 손위생을 잘 한 경우에 자가격리보다는 능동감시로 바로 진료를 재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므로 역학조사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직원들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빠른 진료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내원할 때 인공신장실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방문 시 특정 장소를 정하여 간이 분무 소독을 하고 환기 후에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인공신장실 근무자의 근무 스케줄과 환자의 투석 스케줄 및 외래 환자 명단, 투석실 내부의 CCTV 영상 등이 필요하고 환자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내 CCTV 영상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역학조사가 끝난 후에는 보건소에서 인공신장실로 추가적인 방역의 시행을 요구하는데요. 추가 방역은 투석 공간의 청소 및 환기, 투석 기기 및 침상 등 접촉면의 표면 소독 등을 포함합니다. 보건소에서 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업체에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또 환자 방문 연락을 받고 바로 먼저 방역을 시행하시면 추후 역학조사를 받고 나서 진행이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 또는 방문하여도 최소한으로 접촉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석 대기실을 폐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환자 및 보호자의 밀집을 피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인공신장실에서의 투석 섹션 간 직원 및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접촉자 분류에 따라서 환자의 스케줄을 재조정하거나 1회 투석 섹션의 환자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침상 간격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 3회 투석 환자를 주 2회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투석 중에 환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하고요. 의료진은 마스크뿐 아니라 손 위생을 수시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석 한 세션에 끝나고 다음 투석 세션이 시작할 때 입실 및 퇴실하는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퇴실 시간과 입실 시간의 간격을 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근무 직원이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열,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병원 근무 직원이 열이나 인후통 등의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바로 근무를 중단시키셔야 하고요. 그리고 진료소나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진료를 보도록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직원은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근무에 복귀해서는 안 되고요.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에 업무에 복귀하셔야 합니다. 남은 직원들은 마스크를 철저히 쓰시고 손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근무를 하시고 의심 증상 직원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원이 확진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기관 직원이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같이 환자가 많은 경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조치를 취하시면 역학조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원의 동선을 확인하고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하고 확진된 직원에게 전화로 2일 내에 동선과 접촉자 확인과 또 가능하다면 CCTV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직원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접촉한 직원들을 코로나19 PCR 검사를 조속히 시행하면 추후에 역학조사에 따라서 자가격리자와 밀접 접촉자로 나누어지더라도 추가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가격리자는 14일 해지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에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직원은 하루에 2회 증상 및 체온 측정을 기본으로 기록하게 되면 역학조사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능동감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과 같이 병원에 방역을 시행하는데 자체 방역을 미리 하면 병원 폐쇄를 막을 수 있고 진료도 빠르게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의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직원이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자로 분류되거나 능동감시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자가격리자가 되면 해제 전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다시 시행한 후 음성을 확인한 후에 근무에 복귀하시면 됩니다. 능동감시자의 경우에는 자가 모니터링, 하루 2회의 증상 유무와 체온 측정을 하는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조치는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후에 직원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자가격리 후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가격리 해지 전에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의 가족이 확진되었거나 직원의 가족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직원의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히 받도록 하고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무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될 때에는 14일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해제 전에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확인 후에 복귀가 가능하고요. 능동감시자로 분류가 되면 자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근무는 가능하고요. 또 의료기관의 특수성상 전파의 우려가 있으면 원장님의 판단하에 출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자가격리자가 되었다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거주를 분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은 집안에서 완벽히 동선을 분리해서 생활할 수 있다면 같이 생활하시는데요. 그렇게 안 된다면 다른 장소에서 분리해서 거주할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다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근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의료기관의 동료들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석 환자가 확진되었다면 같은 시간대 환자나 간호사들의 격리 수준과 확진 환자의 투석, 다른 환자분의 투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혈액 투석 환자 관리 방안과 확진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자 혹은 직원이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로 확진이 되면 관할 보건소나 그리고 학회에 환자의 발생을 알려야 하고요. 대한신장학회에 도움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투석 환자들에게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할 것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먼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 후에 투석증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확진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동을 제한하고 가정 내에 체류할 것과 향후 혈액 투석 계획을 안내합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환자가 분류되면 그에 맞추어서 투석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투석실 간호사 등 직원들은 확진 환자의 접촉과 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투석실 근무 시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경우 환자가 확진이 나와도 의료진이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투석실 병상의 간격을 1.5에서 2m로 유지하면 환자들 역시 자가격리는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코로나19로 입원했던 환자 혹은 직원이 퇴원하거나 퇴소하면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환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경우 격리 해지가 되었다면 진료에 제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단 환자는 진료 보는 동안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의료진 역시 마스크와 손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직원의 경우는 퇴원을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를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임상 경과를 기준으로 격리를 해지하고 있어서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거나 양성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료기관의 근무는 그 의료기관의 규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검사 음성이거나 또는 양성이더라도 진단을 받은 지 2주 또는 3주가 지난 경우에는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규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를 일반 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나요? 신속 항원 검사는 코로나19 PCR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검체를 채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압이 유지되거나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종 보호구, 마스크, 장갑, 페이스 쉴드, 가운을 시행하고 채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신속 항원 검사는 위험성률이 PCR 검사보다 높아서 확진을 위한 검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의 같은 경우 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 사용이 제한적으로 코로나가 의심되는 증상 또는 폐렴이 있는 경우 또 밀접 접촉자의 응급수술이나 응급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에 사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